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오래 사귀었던 남친과 파혼을 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는 7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오래 연애를 한 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고 또 자연스럽게 결혼도 이 사람과 한다고 생각했죠. 남친과 저만 보자면 사귀는 동안에도 또 결혼 준비 기간 초반에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만 두고 보자면 크게 싸울 일도 없으니까요. 남친은 성격이 착하고 제가 하는 말에 전적으로 잘 따라주고 이해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연애 기간이 길었음에도 크게 싸우거나 부딪힌 적이 많지 않습니다. 무난하고 착한 사람이니 연애 때처럼 결혼해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로 파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파혼을 했다고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면 주변에선 하나같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 착한 남자친구와 왜 헤어졌느냐, 그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아쉽지 않겠느냐 하면서요. 근데 제가 왜 파혼을 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100이면 100 파혼 잘했다고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만큼 제 입장에선 어이없고 황당한 파혼 사유이기도 하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쭉 살다가 대학교 때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다 보니 저는 재학 기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어요. 자취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학교에서 관리해주는 곳이다 보니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는 더 이상 기숙사에 살 수 없으니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혼자 사는 것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는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해서 혼자 살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보안은 잘 되어 있는지도 몇 번이나 확인하시고 주변에는 혼자 산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도 하셨죠. 저는 여기 보안도 괜찮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부모님은 좀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으신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서울 쪽에 오래된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원래는 본가 근처에 있는 곳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셨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계속 살다 보니 은퇴 후 저랑 가까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 근방에 오래된 아파트를 사게 되신 거죠. 처음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대출도 좀 하시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은퇴를 좀 미루시고 몇 년 더 여력이 되실 때까지 좀 더 일을 하시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들어가시기 전까진 그곳을 전세로 놓으려고 했다가 저보고 그냥 들어가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놓은 집이 있는데 제가 굳이 월세 내면서 다른 집에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시면서요. 제가 사는 오피스텔이 아무리 보안이 잘 돼 있다 해도 아파트보다는 못하지 않겠느냐며 또 부모님이 사신 아파트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동네 분위기도 평온하고 주변 상권도 괜찮다 보니 사는데 훨씬 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싫다고 할 이유가 없었죠. 회사 출근하는 데에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 월세도 안 내도 되는 데다 부모님 집이니까 더욱 맘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대출이자는 부모님이 내시기로 했고 관리비만 제가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살던 곳을 그 아파트로 옮겨서 지내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도 저랑 데이트하고 데려다 줄 때면 여기 살기 좋은 것 같다는 얘기도 잘했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남자친구와 저 사이에서도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남친도 저랑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들어보니 본가 사는 형편이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더 잘나거나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남자친구와 미래를 꿈꾸며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역시 결혼 준비할 때 가장 큰 고민이자 문제가 되는 건 신혼집이더라고요. 둘 다 직장이 서울에 있으니 서울 안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는데 집값이 보통이 아니었으니까요. 남친이나 저나 작지 않은 규모의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연봉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나름 차곡차곡 번 돈도 열심히 모아뒀다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아파트 전세 구하는 것도 녹록치 않더라고요.
저희는 모자란 금액은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로 살기로 했습니다. 한창 부동산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 집이다 싶은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전세로 지내다가 집을 사기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진 너희가 그 아파트에 계속 살라고요. 굳이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곳을 대출까지 내면서 전세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요. 엄마 아빠는 최소 2, 3년은 더 일하실 생각이시고 그 뒤로 올라오실 거니까 굳이 대출하지 말고 그 전까지 열심히 돈 모아두고 있으라는 말씀이셨죠. 저도 너무 감사했고 남친에게 말하니 남친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당연히 기쁜 일이었죠. 전세금도 없이 신혼집을 구한 거니까요. 기간도 3년 정도면 여느 전세랑 다를 바가 없는데 저희는 당장 갚아야 될 대출이 없으니 좀 더 열심히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네 분위기도 좋고 주변 상권도 잘 돼 있다 보니 주거 환경도 좋은 편이고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좋은 상황이었죠. 남친과 저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으니 정말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예비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저는 연애는 길게 했지만 그렇다고 남친 부모님을 만나 뵙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친도 굳이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을 보자고 한 적이 없고 저도 나서서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결혼 이야기가 오가니 당연히 서로 인사를 드려야 했고 왕래도 필요했죠. 그렇게 저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환대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애도 오래 했고 조건도 비슷했고 딱히 저를 싫어하실 이유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친 어머님은 뭔가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의례적인 얘기를 주고받고는 곧바로 신혼집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냥 제 예상만으로는 신혼집이 쉽게 해결됐으니까 남친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회 통념상 신혼집은 남자 쪽에서 더 부담이 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비록 3년이긴 하지만 일단 돈 한 푼 안 들이고 신혼집이 해결된 상황이었고 더불어 혼수도 크게 부담이 확 줄었으니까요. 집에 제가 쓰던 가전제품도 다 있으니까 침대나 그 외 필요한 가전 몇 개, 남친 필요한 물건만 들여오면 되다 보니 돈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싫어하실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 쌍수 들고 저희 부모님께 너무 고맙다 하실 정도까진 아니라도 그래도 집이 해결돼서 다행이다 좋아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님은 아들에게 신혼집 얘기는 들었는데 꼭 거기서 살아야겠느냐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냐고 조심스레 여쭤봤죠. 그랬더니 일단은 그 집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신답니다. 동네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아들네 회사랑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가까운 편인데 남친 회사와는 거리로 보면 좀 멀긴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 가까이 지하철역도 있고 남친 회사 쪽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버스도 있기 때문에 정작 남친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현재 본가에서 회사로 출근하는데 본가에서 출근하는 것과 비교해도 시간으로 치면 10분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큰 차이까진 없다고 하면서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남친 회사랑 거리가 너무 먼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아들이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어쨌든 출퇴근 시간에 사람도 많은데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솔직히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을 수가 있나요? 좋은 부분이 있으면 아쉬운 부분도 있고 얻는 부분이 있으면 포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남친의 출퇴근 시간이 길면 힘들긴 하겠지만 정작 본인이 괜찮다고 하고 또 만약에 반대의 상황이어서 제가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다 해도 그 정도는 감수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이유로 싫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로 어머님께는 다른 꿍꿍이 속이 있긴 했더라고요. 그 자리에 남친의 누나도 있으셨는데요. 저한테는 예비 신우가 되는 거였죠.
예비 신우는 남친보다 4살이 많고 이미 결혼 후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저 말씀 뒤에 갑자기 저보고 어느 동네라고 그랬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네 이름을 말하니까 어머, 우리 남편 다니는 회사랑 가깝네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반응이 제가 보기엔 좀 어색해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 어머님한테나 남친한테 미리 동네 이름도 다 들으셨을 거잖아요. 근데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좀 어설프게 연기하듯이 놀라는 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우는 그때부터 아파트에 관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인사드리러 간 건데 저보다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 더 관심이 있는 눈치였죠. 그 아파트가 연식이 좀 된 걸로 아는데 리모델링은 되어 있느냐, 주차는 어떻느냐, 주변 이웃들은 괜찮느냐, 근처에 학교는 있느냐 등등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친 누나분도 우리 동네로 이사 오고 싶어서 궁금해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선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예비 신우는 딱 괜찮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도 이사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은 제 얘기나 결혼 얘기보다 아파트에 관한 얘기만 실컷 하다가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찝찝한 첫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집 문제로 어머님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던 게 좀 걸리더라고요. 기분도 좀 상하고요. 비록 3년 살이긴 해도 일단은 제가 신혼집을 해가는 입장인 건데 왜 내가 눈치를 보고 도리어 설득을 해야 되나 싶기도 했죠. 남친은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어차피 자기가 출퇴근하는 거고 우리 둘이 사는 거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의 만남 뒤로 부쩍 예비 신우의 연락이 많아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굳이 따로 연락하거나 만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첫 만남 이후로는 예비 신우가 이제는 한 가족 아니냐며 가깝게 지내자고 적극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씩 커피 마시면서 일하라고 커피 쿠폰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 챙겨가라고도 하시고요. 그런 잦은 연락과 관심이 한편으론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거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잘 지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조금씩 진행해 갈 때쯤이었어요. 언젠가부터 남친은 저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말하려다 말고 망설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느냐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그랬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을 회피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엄마랑 누나랑 밥 한번 먹자고요. 엄마랑 누나가 할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둘째치고 신우까지 같이 보자 하니 뭔가 만나서 나한테 따로 할 말이 있나 보다. 그게 뭘까 싶기는 했지만 굳이 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약속된 장소에서 어머님과 예비 신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느냐 본론을 여쭤봤죠. 그런데 예비 신우의 입에서 정말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기 결혼하면 지금 민정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바로 신혼살림 시작한다고 했잖아. 그 친정 부모님 아파트에서. 네, 그렇죠. 근데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가 용호 직장하고 너무 멀다고 영 탐탁치 않아 하시네? 라면서 또 집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땅한 대안도 없으면서 왜 자꾸 그 집은 싫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남친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해주시려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머님은 뭐 다르게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저희 신혼집에 대해서. 그것보다 내 생각에는 그 집을 우리 세진이가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떨까 싶어서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진이는 예비 신우의 이름입니다. 저는 처음 저 말을 들었을 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대묻자 예비 신우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얘기했지. 이사갈 생각 있다고. 근데 거기가 우리 남편 직장하고도 가깝거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살면 어떨까 싶어서. 사실 용은의 회사하고도 너무 멀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선 좀 그런가 봐. 근데 나한테는 거기가 딱 맞거든. 저는 황당함을 누르고 여쭤봤죠.
형님께서 저희 집으로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로 신혼집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용호가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전부터 누누이 말했었어. 결혼하면 다만 1, 2년 정도라도 같이 살았으면 한다고. 그렇게 해야 가족으로 정도 들고 그런 게 아니겠니? 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한마디로 저희 집은 신우주고 저는 시댁 들어와서 살라는 거예요. 얘는 뭘 그렇게 놀라니? 시댁 들어와서 1, 2년이라도 같이 살라는 게 그렇게 펄쩍 뛸 일이야? 어쨌든 나는 전부터 그렇게 하길 원했어. 용호가 아마도 너 무서워서 얘기를 안 전했나 본데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시댁 들어와서 배울 건 배우고 해야 된다고 본다. 저는 집 나간 어이를 겨우 찾으며 남친을 쳐다봤는데 남친도 곤란한 표정만 짓고 있고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본인 엄마와 누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본인도 피해자라도 되는 양 곤혹스러운 표정만 짓고 있지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남친한테도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얘, 뭘 그렇게 용호를 째려봐. 너 평소에도 이러니? 어머님, 일단 저는 용호 씨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게 전혀 없어서 좀 당황스러워요. 시댁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 집을 형님이 들어와서 산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러면 전세금을 주고 들어와서 살고 싶다 그 말씀이신가요? 제 말에 예비 신우는 어이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아, 옳게. 무슨 전세금이야, 가족끼리. 전세금까지 다 줄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겠어. 우리 엄마는 올케가 1, 2년이라도 시댁 들어와서 살았으면 하시는데 그러면 어차피 그 집이 빈집이잖아. 올케네 부모님도 3년 정도 뒤에 들어오실 거라면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 가족이 좀 살면 어떻겠느냐 그거지. 내가 집 관리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잘도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느 바보 천치가 본인은 시댁 들어가서 시집살이하고 멀쩡히 있는 부모님 집은 신을 보고 공짜로 들어가서 살라고 하나요? 이게 가당키나 해서 나한테 하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나와 우리 부모님을 뭘로 봤나 싶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일 열받는 건 꿀먹은 벙어리도 아니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남친이었어요. 저는 황당한 상황 속에서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형님은 저희 부모님 들어오시기 전까지 빈집 아니냐 하셨지만 그게 왜 빈집인가요? 저희 부모님도 딸 신혼집으로 쓰라고 돈 한 푼 없이 3년 동안 저희 보고 살라고 하신 거지. 다른 사람이 살 것 같으면 그냥 세 놓으면 되는데요. 그리고 본가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것도 저는 일단 용호 씨한테 전혀 들은 말이 없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용호 씨 집에서 살게 되면 일단 저도 출퇴근 시간 엄청 멀어지는 거고 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왜 굳이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제 뜻을 분명하게 전하자 어머님은 저보고 당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고 얘가 신우인데 하고 싶은 말 눈치 안 보고 잘하네? 민정이는 성격이 좀 당돌한 편인가 봐. 할 말이 있을 땐 분명히 하는 편이라서요. 근데 옳게 좀 이기적이네. 이제 한 식구 될 건데 서로서로 좋은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뭘 그렇게 무자르듯이 단박에 안 된다고요? 부모님한테 여쭤본 것도 아니잖아. 그게 왜 서로서로 좋은 쪽인가요? 그러면 형님은 입장 바꿔서 제 입장이 되면 바로 집 주고 본인은 시댁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난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가족이 왜 가족인데 나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지는 않거든. 코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럴 생각 전혀 없을 거면서 뻔뻔하게 자기는 그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족들이 이렇게 대놓고 염치 없고 뻔뻔할 수 있나 놀랍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한참이나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죠. 그러다가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좋아 그럼. 그 정도로 단호하게 그럴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집을 파시는 건 어때? 세진이한테. 네? 굳이 당장 사실 것도 아니면서 들고 계신 것보다 필요한 사람이 사는 게 낫지 않아? 얼마에 사실 건데요? 어머님의 말에 저는 또 어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뭐 이런 도둑놈 심보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은근한 협박까지 하시는 겁니다. 근데 민정아, 너도 현명하게 잘 생각해. 결혼하면 이제 한 가족 되는 거고 우리랑 계속 보고 살아야 된다. 지금 네가 그 집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신우한테 넘기면 너 우리 집에서 점수 단단히 따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 모두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왜 얼굴을 붉혀. 올케가 조금만 도와주면 엄마나 나나 올케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고 살겠어. 저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남친을 바라봤습니다. 남친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딱 보니 남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은 곤란하니까 아무 말 안 하겠다 한 것 같았죠. 그 속에서 남친이 제일 꼴보기 싫고 미웠습니다. 7년 동안 연애하면서 잘 지내왔고 내 인생이 동반자라고도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반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저도 정신이 확 들고 내가 내 발등 찍는 결혼할 뻔했구나 싶었어요. 뻔뻔하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잘도 하는 예비시댁 가족들 때문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곤란해하고 있는데도 남일인 양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는 겁니다. 이제라도 신우가 우리 집을 거저 먹으려는 것도 반대하고 처음 계획처럼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을 믿고 살아가긴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확 서더군요. 고부 갈등이라도 생기면 방패막이 역할은커녕 남일인 양 불쌍한 척하면서 뒷짐지고 있을 게 뻔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 이 결혼은 아니다로 결론을 짓고 정리를 내렸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도 남친 어머님은 말 같지도 않은 시댁 유세 떨면서 현명하게 생각해라 이러고 있고 남친 누나도 동조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고 코웃음만 절로 났죠. 저는 남아있는 아이스커피 원샷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점수 안 따도 됩니다. 점수 따서 뭐 하겠어요. 결혼 없던 걸로 할게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방 챙겨서 바로 나왔습니다. 남친 어머님, 누나 입이 뜨악하고 남친도 그제야 놀라서 불이 나게 쫓아오더라고요. 남친은 저 붙잡고 그게 뭔 소리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 겁니다. 말할 줄 아네. 카페에서 내내 입만 다물고 있길래 나는 입이 붙은 줄 알았어.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뭘 어떡해.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인데. 진짜 헤어지자는 거야? 그럼 너 같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면서 결혼을 진행하겠어? 너 내가 바보로 보이니? 나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엄마랑 누나가 기어코 자리 한 번만 만들라고 해서 억지로 나도 이렇게 한 거야. 참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입 꾹 다물고 엄마랑 누나가 뭔 소리를 하든지 가만히 있으셨어요? 나도 너무 곤란했다고. 뭐가 곤란한데? 너네 엄마랑 너네 누나 헛소리 듣고 있던 나만큼 곤란했어? 근데 너네 엄마랑 너네 누나보다 너한테 더 실망이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네 선에서 끊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기어코 이런 자리 만들어서 나한테 오라고 한 저희가 뭐야. 내가 들어주면 고맙고 아니면 나는 반대했는데 엄마랑 누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려고 했어? 그런 게 아니라 나 너랑 결혼 안 해. 진심이야. 너 하는 거 보니 결혼하면 큰일 나겠더라. 그리고 너네 엄마랑 너네 누나도 마찬가지야. 대놓고 집 안 주면 시집살이 시키겠다 경고하는 수준 아니야. 내가 미쳤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럼에도 알겠다고 납작 끼어서 너랑 결혼을 하겠어. 네가 듣기엔 저게 가당키나 해? 세상 어떤 바보 천치 모질이가 저 말을 듣고 네 그러세요 하니 너네 엄마랑 너네 누나 그리고 너도 나를 바보 호구로 본 거야? 그래 화난 건 알겠는데 우리 차분히 얘기를 좀 하자. 아니야 얘기할 필요 없어. 나는 좀 전에 너네 가족이랑 너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거야. 내가 집 주면 점수 따고 들어간다고. 내가 왜 너네 엄마랑 누나한테 점수를 따야 돼?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너네 가족 내가 더 싫어. 우리는 끝이니까 너네 가족한테 그렇게 전해.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남친과 어머님, 남친 누나로부터 그 후에 전화가 왔는데 다 차단했어요. 남친은 회사까지 쫓아와서 잘못했다 어쩐다 하는데 잘못한 거 없고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맞다고. 너랑 너네 가족이 마음에 들어할 만한 여자 찾아보라고.
근데 그런 멍청한 여자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의 7년간의 연애도 끝이 나게 되었어요. 주변에선 너네 남친 착하지 않느냐, 성격 좋지 않느냐 그랬는데 제 얘기를 듣곤 하나같이 모질이 아니냐고 욕을 하더라고요. 잘 헤어진 거라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시부모가 되면 결혼하고 나서 더 마음고생 심하게 했을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7년 동안의 정도 있고 추억도 많긴 하지만 고작 정하고 추억 때문에 제 남은 인생을 시궁창에 쳐넣을 생각은 없어요. 남친이 성격이 착하고 저한테 잘 맞춰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문제 만들기 싫고 회피하는 부분이 강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적당히 상황만 모면하는 식으로요. 당장은 제 말대로 따라주는 것 같으니 편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부딪히는 거 싫고 줏대 없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라서 살다 보면 속 터질 일이 더 많겠더라고요. 결혼 전에 대놓고 힌트 주는 바람에 파혼하게 돼서 고맙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결혼한다는 이유로 저와 제 가족까지 얼마나 만만하게 본 건지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고 어이없더라고요. 세상 바뀐 지가 언젠데 말도 안 되는 논리 들먹이며 저와 저희 가족을 후려치려 한 남친과 그 가족들. 애먼 여자 인생까지 힘들게 할 생각 말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알아서 살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저는 똥통에 빠질 뻔하다가 입구에서 나왔다 생각하려 합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고 결혼 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바에야 이렇게 빨리 끝을 낸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차단하고 부모님 집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